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성의 주식학교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경영권 분쟁은 왜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은 경영권 분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이 M&A를 하기 위해서 경영권 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분 경쟁을 하거나 이 경영권을 가져와서 내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랑 같이 묶어서 그룹으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M&A에 대한 경영권 분쟁 여러 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쟁을 말 그대로 이제 돈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의 좋은 예시로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SM 종목이 카카오랑 하이브랑 같이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둘 중에 누가 SM을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하고 나서 자기 회사 밑으로 둘러하고 지분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뭐 적대적인 흐름이라든지 뭐 안 좋은 이슈라든지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통해 약간 돈 싸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랑 카카오랑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그걸 통해서 같이 상승에 합류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들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나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자본금이 좀 더 부담스럽고 더 들어가기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SN같이 긍정적인 M&A 지분 경쟁 싸움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돈 싸움으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흐름들을 이제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안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비를 발행을 한 다음에 이 회사를 뺏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주가를 회사에 대한 주가 기준으로 주식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악의적인 루머라든지 안 좋은 이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 최대 주주에 대한 물량이 이 사채업자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CCS도 반대 매매로 최대 주주가 바뀌는 모습 보여줬고요. 테라사이언스도 그런 모습 보여줬고 뭐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M&A를 하는 경우 그래서 경영권을 뺏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인위적인 상장 폐지를 하고 나서 장외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상장 폐지가 됐던 멜파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자체는 이제 김땡땡 법무법인에 있는 전땡땡 변호사가 인위적으로 상장 폐지를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악의적인 상장 폐지가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파스가 어떠한 흐름이 됐었냐? 멜파스는 일단은 이제 상장 폐지 실질 검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패 심사를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뭐 소송이 들어가면은 상장 폐지 사유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당시에 25주를 들고 있는 변호사가 소송을 약 70건 정도를 걸어서 물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멜파스가 이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인 미디어를 인수를 했는데 이 변호사가 이 거인 미디어를 인수한 과정 자체가 횡령,
배임 횡령 때문에 진행을 한 거고, 이거는 상장 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송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금감원에서 상장 폐지 사유에 적합하다 하고 상패가 됐습니다. 개선기간 부여 자체가 없고 그냥 바로 상패가 되는, 그러면서 주주들에 대한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멜파스를 상장 폐지하면서 장 외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말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멜파스가 가지고 있는 사옥 자체가 이제 700억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 회사를 먹고 주가를 띄우기보다는 경영권을 받은 다음에 이 700억을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이 크게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리기보다는 상장 폐지를 시킨 다음에 이제 적리매매 때 주당 200원 가량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했을 때 이때 대거 매수를 해서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경영권을 받게 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 사옥을 매각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위해서 좀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얻기 위한 그런 적대적 M&A 세력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기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돈을 써서 돈 싸움을 하는 그런 M&A 경영권 분쟁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경영권을 가지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적대적 M&A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호재로 볼 때는 이렇게 돈 가지고 지분 싸움을 하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CCS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 여기에 대한 좀 간단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돈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냥 소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컨텐츠하우스 110이랑 컨텀포트랑 그린 BTS 서로가 누가 주인이냐, 여기에 대한 소송으로 지금 법에 대한 싸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멜파스가 새롭게 소송을 걸면서 채권이 여기 CCS에 일부 잡혀 있는 상황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멜파스까지 경영권 분쟁에 진행을 했는데, 지금 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지분 싸움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 무리가 CCS를 계속해서 지분을 확보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CCS를 가지고 하필 왜 CCS를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지금 컨텐츠 하우스 2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에 200억가량 시비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평단가가 1000원대예요. 그러면은 이 시비를 납입을 하고 주식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200억이어도 바로 팔았을 때 5,000원대니까 바로 5배 1000억이 돼서 800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이 경영권을 받고 200억을 이제 납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CCS가 지금 과기부의 통과를 받기 위해서 지금 퀀텀포트랑 그린 BTS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다보링크랑 아센디오, 이 둘에 대한 자금을 받으면서 밸류체인을 형성을 했죠. 그래서 기획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도 있고, 초전도체 관련된 사업을 이쪽에서 장비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CCS 밸류체인을 만들고, 그리고 또 방송국이다 보니까 엔터 회사까지 밸류체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적합성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CCS를 이제 멜파스가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거인미디어가 이미 흡수합병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도 있고, 그럼 방송국, 그리고 멜파스 초전도체 사업을 멜파스 쪽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냥 우회상장
해서 그룹으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큰 그림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멜파스도 CCS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인수를 한 다음에 같이 이 그룹을 통해서 멜파스도 우회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장 기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자금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 하우스 210은 11을 200억 납입을 하고 차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800억에 대한 차익이 그냥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로 굉장히 큰 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거인 미디어까지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CCS를 또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퀀텀포트랑 그린 BTS는 이미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고 여기에 대한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 테두리 안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분 경쟁으로 간다, 그때 진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또 과기부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소송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터지면은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나 심각하면은 거래 정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 폐지 실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잡음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CCS로 승부를 보셔라,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CCS 하나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진득하게 관심을 가져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상장사들끼리 어떤 이슈가 있는지 거의 모든 게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종류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 테마적으로 초전도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흐름이 다 나와 있어서 학습적으로 모든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CCS를 체크 드리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지만 손절 라인 잘 잡으시고, 그리고 일절 라인 그냥 줄 때 지금 변동성이 크고 제대로 된 시세를 만드는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좀 줄 때 먹자라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접근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이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간단하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종류,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CCS는 경영권 분쟁이 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허구한 날 소송 공시만 왜 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좋은 그림으로는요, 이제 돈을 통해서 이제 지분 경쟁이 일어나다가 이제 시연회라든지 주총을 통해서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불신을 확신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특허 등록이 상표권이 먼저 등록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좀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투심 자체가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제조법 특허가 만약에 이제 승인이 뜬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시장에 대해서 큰 여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팩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거나 아니면 좀 비중이 커진다 싶으면은 좀 팩트를 체크를 하고 나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이쪽 섹터는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